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2025년 7월 7일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유튜브 구독자 수는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따라오시는데 힘든 것 같아서 이틀 쉬었습니다. 이틀 쉬는 동안에 저도 이제 아파서 뒹굴면서 그동안 못 봤던 거 대가족 헌트릭스 오겜3 보면서 예, 흥미로운 FE 메타포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하고도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하고도 우리가 오늘 파워에 대한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밀도 아누비스 섀도우, 그 다음에 2밀도 델피 섀도우, 3밀도 드래곤 섀도우, 우리가 이제 3밀도까지 통합을 해야 쿤달리니 공부를 종료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섀도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보이스 아누비스 섀도우 외가리 보이들입니다. 외가리 보이들. 그 다음에 델피 섀도우 몬스터 헌터들 헌트릭스라고 합니다. 세 쓰리랑이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더 내용들 보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밀리, 의식 패밀리가 되는 것, 우리가 의식 패밀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콜렉티브 컨셔스니스 패밀리죠. 집합체 의식 가족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대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들도 오늘 볼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얘네들 우리가 파워를 방해하고 있는 얘네들이 얘네들 둘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잡겠다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외가리 보이들이죠. 외가리 보이들. 지금 왜 저희 그 조회수, 좋아요가 안 늘어날까요? 지금 좀 전에도 조회수 하나가 늘어났는데 갑자기 싫어요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외가리 뽀이 오빠 얘기가 한 것 같은데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영상 올라가면 빨리빨리 보시고 빨리 싫어요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행동이 느립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따잡기 힘드시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전 세계 최고랍니다. 80%, 80%.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에고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들을 계속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 상황은 결국은 공부하는 데서도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샌드위치입니다. 지금 이삭의 토스트 유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갈등 우리 지금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갈등과 분리와 불화를 조정하고 있는 이런 무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기존에 이 피에서 온 알고리즘 시퀀스에서 온 낡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 생각을 조율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 나의 고집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전체 속도가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뭐 영상을 우리 하루에 하나씩 보기로 했다 하면은 하루에 2개, 3개 보는 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연함인 거고요. 세상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한 끗 더 해야 되는데 한 끗 더가 파워입니다. 어떻게 한 끗 더 힘을 더 낼 것인가. 그래서 힘은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풀 계속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힘이 강력해져야 되는 게 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랄랄라, 랄랄라. 여러분들 랄랄라 하면은 이 생각나시죠? 예, 예. SG 워너비의 랄랄라입니다. 그댄 참 아름다운데요. 밤하늘의 별보다 빛나는데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품이 나의 집인데요.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참 잘 참고 이겨내줬어요.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그러니까 잘 참고 이겨줄 때잖아요. 자기네들이 바람을 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파워하고 관련된 부분 랄랄라 얘네들 계속 오늘 지금 이 가사들도 얘네들 둘 가사들도 랄랄라 스튜디오에서 썼습니다.
그 랄랄라 신발도 나왔죠. 예, 근데 이게 강력한 파워라는 거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하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도. 그래서 이집트 신 라로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라의 힘을 뺀 게 누구냐면 피입니다. 피. 피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DNA입니다. 오늘 DNA BTS의 DNA 불타오르는 애도 할 겁니다. 여기에도 랄랄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워하고 관련된 게 어디냐? 삼태양 신경총 차크라인데요. 이 신경의 다발들이 모여 있는 곳을 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크라를 봉쇄한다. 우리 정신체를 봉쇄하는 겁니다. 정신체를 누가 4차원 저승사자들이 예, 외가리 오빠들이 오빠만 믿고 따라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돌이 되어 있고요. 우상이죠. 우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잡겠다고 하는 또 델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정 봉인들 역학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타라 힐링의 역학들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떤 의미냐면 뭐 뉴에이지나 어떤 PC에 빠지지 않는 제가 이제 이 정도 부드럽게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이제 가디언 자료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하는 그룹들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0년에 법륜 스님의 정토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깨달음의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경에. 여기에 2박 3일 갔다 오면 대화를 해줄 것이고 여기를 갔다 오지 않았으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집단이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국대학 불교대학원에 가버렸는데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깨달음의 장이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시비하는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이제 카타라 힐링과 시비 태도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 기준 스탠다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타라 힐링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시퀀스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이 흐름들, 플로우들, 또 어떤 이 프로그램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한 정치적 스탠스라든가 또 해석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이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또 카페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저의 패밀리라고 느껴지는 이유들도 왜 이분들은 일단은 가디언들 자료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이기 때문에 이해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부지런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신 거에 대해서 제가 토닥토닥 격려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나머지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시는 분들 또 그리고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와 함께입니다. 격려와 함께 함께 하려고 하시는 마음들을 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함께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유를 대면 수만 가지입니다.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영상을 못 올릴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만 저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의식 패밀리 찾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태양신경청이요 에너지 스피어 구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망 밑에 이렇게 구체 덩어리가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꼭 임신 5개월처럼 임신 상태가 된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걸 이제 독일에서 임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너지를 임신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막하고요. 그리고 실제 피나 근막하고 뼈 사이에 다 막구조로 막고 있습니다. 근막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해부학에서 나오지만은 뼈와 근육과 혈액 사이에 다 막들이 있거든요. 혈액 사이에 막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압 차이가 생겨 버리게 되면은 부종이 옵니다. 붙습니다.
그래서 붙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전압 차이에 의한 부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 기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위에 부피가 커진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하고 관련돼 가지고 위고비부터 이제 이런 약들이 수입이 되는데, 주사제 같은 약이요, 당뇨약, 이런 것들이 이제 포만감을 일으키거나 소화를 지연시키게 되는데, 소화를 지연시키게 되면서 이제 체중을 조절하겠다 해서 뭐 난리가 난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이 결국은 이제 부교감 신경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뇌의 미주신경을 조절하는 약물들이거든요. 향정신성 약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살찐 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살찐 게 싫다. 지금 아직도 이런 상태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받아들이기 힘드는 에고의 고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쪄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뚱뚱해도 못생겨도 상관없고 나의 밝은 마음과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외모나 뭐 피부나 뭐 이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정신과 의식만 볼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힘을 주는 게 일 안 돼. 힘을 새롭게 낼 수 있는 거. 이거 뭐냐 하면은 우리가 44살까지 형태 발생장을 다 확장시켜서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 발생장이 재패턴화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리패터닝입니다. 다시 패터닝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PPP입니다. DNA죠. 여러분들이 에고가 고집하는 거는 피해서 물려받은 성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의 파워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파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힘이 없을 때 그 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관심과 어떤 인정과 이런 것을 받고자 했던 그룹들은 계속 자신이 힘이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은 자신이 원해야 생기는 거지, 내가 힘이 없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에고의 이기심과 욕망은 관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에고는 버릴 리가 없는 거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들이 이제 섀도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를 뛰어넘는 것, 지금의 우리 가족이 진정한 의식 그룹인가, 의식 가족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DNA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혈액은 DNA 있죠? 이 DNA, 화학적 DNA 너머에 DNA 현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리케이트 매트릭스, 유산염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 힐링, 파실리테이터입니다. 치유의 촉진자라는 뜻인데요.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 지금 관건인 거죠.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오늘 7월 7일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다 쓰는 게 뭐예요? 7days, 7star, 이렇게 7 갖고 노는 이유가 7이 모든 힘,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에서요. 피보나치 수열이 돌아갈 때 7 포인트를 통해서 힘이 급격하게 약화된 FA들이 힘이 최고치에 이르러서 자기 쪽으로 힘을 휘는 포인트고요. 우리는 8이죠. 우리는 8에서 더욱더 확장하는, 그래서 안에는 힘을 이건 이제 크리스탈 스파이럴, 크리스탈 수열은 이제 7이 넘어가면 힘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은 힘이 급격하게 약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여호와 그 트럼펫 펄스가 아웃픽처되는 첫 번째 시간을 겪고 있는데, 5월 27일 날 세브런 버스트가 이제 아웃픽처 되죠. 이게 이제 8월 8일, 10일 이게 자기 피크면 이때 이제 정기 피크로 가겠죠. 이때 이제 피크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8월 8일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 말에
호스트 마스터즈 이제 마지막 세션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2달 동안에 카타라 힐링들의 철학과 관점과 의도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호스트 마스터즈 라이브를 이해하는 퀄리티 또한 완벽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DNA 좀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되면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맥락이 같아서 이제 다 하고 싶은데 이제 이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잘라서 할지 아니면은 이어서 할지는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흥미로운 FE 메타포 하는 짓들이 뻔하다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올 만큼, 이 뉴스에 나올 만큼, 아침 뉴스에 나올 만큼 이렇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겜3보다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몬스터 헌터들에 대한 얘기들은 많죠. 그런데 그걸 케이팝에 다 접목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상 자체가 화려하고 재밌고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악기를 잡는다. 그리고 악기의 대빵인 귀마한테 에너지를 얘네들이 가져가거든요. 이 악기가 누구냐?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우리나라 도깨비잖아요. 2002년 여러분들이 불구 도깨비 이렇게 쓰고 응원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를 악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쓰리랑입니다. 세 명이 나오고요. 얘네들은 이제 걸 그룹들인데 낮에는 노래하고 밤에는 귀신 잡고 그래서 우리가 몬스터 헌터들이라고 하지만은 테마자들이죠. 정말 테마를 누가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저승사자 컨셉으로 외가리 오빠들입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들의 의상이 우상이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죄를 사랑하는 건 나뿐이다. 그래서 네 죄를 사는 대신에 너는 나에게 이제 부하가 일꾼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누비스 섀도우들은 그렇게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돌들을 통해서 이 에너지들을 뽑아갑니다. 에너지들을 뽑아가서 결국은 규마한테 바치는 또 이제 그 헌트릭스라고 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들은 혼문이라고 하는 혼문, 골든 홀문, 혼문 문양이 실드입니다. 실드가 강력해지면 우리가 얘네들 노래가 골든이거든요. 이제 골든은 우리가 골든 타임 할 때 절정 최고의 이때 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선물을 완성하면은 그 문양이 있는데 악마의 문양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혼문을 완성해야 된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자 보이스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자 보이스 라이언의 의미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시겠죠? 뒷부분에. 그러면 내용 오늘 공부 일단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센타부터 해가지고 내용은 이전에 지금 탄탄히 지난 영상들 보셨다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쭉 오늘 살펴보고요. 엑시 톤 라인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DNA와 관련돼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DNA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어렵지는 않지만 쫙 볼 수 있으면 좀 일단 보고요. 그리고 DNA하고 정크 쓰레기 DNA 그래서 DNA에서부터 해서 카타라 힐링, 바이오 스피릿 에볼루션까지 보고 구조 보고요. 머카바 보고요. 이제 다 통합이죠. 여기까지 오늘 이제 보는 게 미션입니다. 미션인데 일단 좀 전체적으로 통합해보면 6개 하나 지점 배우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9, 6번, 6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이제 3밀도, 2밀도, 1밀도 배꼽 아래 2인치 가슴뼈 그 다음에 하라센터 바로 아래 배꼽 아래 2인치 바로 아래 요 세 개가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하스타 머리 위 차크라하고 발 아래 차크라 12, 13 요렇게 활성화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 두뇌 기능도 두뇌 기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사 기능하고 심혈관계, 폐, 영양 소화기계 먼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면역 기능과 트랜스미테이션 변형까지 이르게 된다. 이 한 톱에 본 겁니다.
이제 요 하나하나 보실 때 힘드셨겠지만 전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나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카타라 라인 1, 만회 라인이다. 예, 전기 라인이다. 부터 해서 12, 12. 예, 엑시 톤 라인, 엑시엄 라인이라든가 중앙 수직 동안 CVC, 하라 라인, 좌우선 라인. 이 좌우선은 12시, 6시 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이면서 우리가 12지지에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 12시, 6시 방향, 12시, 6시 방향, 밤 12시 이렇게 세로축을 얘기를 합니다. 좌우선 한낮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뇌 청골 라인, 이제 여기에서 축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송가선 꼬리뼈 라인, 이 얘기가 다 같은 내용이고, 여기 근본적인 현황과 형태 발생장이 있다면은 계속 이제 아웃픽처 돼서 나와서 물질 현현된 세계에 드러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송가선에서 이제 카이 전류가 줄줄 흘러야 되는 거죠. 카이 분비선이니까. 그리고 꼬리뼈까지 관통하는 라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센타, 세 번째 태양스타 봉인과 8번째, 10번째 지구 봉인과 라센타. 여러분들 이제 8번째, 10번째 이렇게 되겠죠. 8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8하고 13을 사랑합니다. 8, 13. 그래서 이렇게 PBIS, 도라, 튜라, 마라 쉴드들, 그 다음에 라자 복합체가 컴바인 결합할 때 세 번째 태양스타 결정봉인과 9번째 핵심적인 스타 결정봉인 하라센타는 병합합니다. 병합해서 3 태양신경총 차크라 내의 씨앗 결정 봉인을 둘러싸고 있는 튜라, 텔루라, 전류를 형성한다. 먼저 2밀도, 2밀도 여기서 태양신경총은 3차원 정신체를 주관하는 차크라입니다. 여기에서 튜라 2밀도와 그 다음에 1밀도 텔룰라 전류가 이 합성 전류를 형성하고 라센타라고 불리는 3차크라에서 강력한 치유 에너지의 구체가 만들어진다. 강력한 치유 에너지 구체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에너지 구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서도 볼을 만들고 3차크라에서도 만듭니다. 근데 3차크라에서 의도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호흡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열리게 되면 신체적인 변화 안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단계에서 강력한 단계까지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라 힐링 레벨 2에서 우리는 도라 전류 2 위상의 활성화를 통해서 3하모닉 대차오바체의 튜라입니다. 튜라 전류의 활성화를 시작할 것이고, 도라 1 위상과 튜라 전류들을 1하모닉 나다 오바체의 자연적인 텔룰라 전류와 결합하여 활성화 안으로 치유와 물질 현현을 위한 라센타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게시 적용 프로그램을 탐구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테크닉에서 3밀도, 2밀도와 3밀도 결합, 그 다음에 1밀도와 결합, 그러니까 1, 2, 3밀도 전류들이 다 결합하는 테크닉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카타라 레벨 2의 하라 레벨 6개의 주요 하라 지점들, 우리가 이거 한 겁니다. 카타라 레벨 2의 결정봉인 격자의 결정봉인들의 이런 스타디가 비록 세부적으로 복잡하더라도 카타라 레벨 2 스칼라 격자의 외곽 레벨, 하라 레벨의 기본 이것의 이제 기본 방향을 공부하면서 결정봉인들의 역학을 통한 치유 촉진을 위한 기술을 연마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힐링, 파실리테이션이 이게 이 치유를 촉진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껏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의 속도로 삶을 살아왔던 속도나 우선순위로는 따라잡기가 힘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최소화시키시고, 그리고 기존의 패턴들을 버리고 한껏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촉진해야 되는 우리의 미션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 페탈리 전류를 더 인계시를 넘기고 있는 상황만큼 우리도 더 한껏 더 해야 되는 거죠. 저들은 잠도 안 자고 연구합니다. 죽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또 알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하라 레벨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하라 라인, 카타라 레벨 1, 12 나무 격자의 중앙 수직 카타라 라인에 고정된 섬광 라인 시퀀스 주위를 랩핑합니다. 주위를 감싸고 있는 11, 12 엑시옴 라인에 의해 형성되는 중앙 바디 전류다. 이해되시죠? 중앙 바디의 전류다. 하라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하라 지점들은 이렇게 결정 봉인이 1, 2, 3, 4, 5가 있다. 그래서 하라 센터부터 소울스타, 은하스타, 태양스타, 지구스타, 지구내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주요 하라 지점들은 서로 엮여진 스칼라, 생체 에너지, 물리적 시스템들의 복합체의 기능을 지배한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파워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FA들도 지금 힘을 내는 거는 저들이 초능력을 보여주고 이러는 것들은 다 얘네들이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와 계약을 해서 이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무당이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들이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받겠습니까? 저렇게 아이돌부터 다 시작해서 마인드 컨트롤 되거나 아니면 빙이 되거나 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이 세계는 말 그대로 생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깜빵에서. 그래서 깜빵에서 슬기로운 생활을 통해서 빨리 우리는 탈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의 하라 지점과 6개의 하라 지점에 의해 지배되는 시상, 흉선, 샤라, 나다, 라자 복합체들에 대한 각각은 치유 촉진자들이 15차원 해부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맞죠? 여러분들 엄청난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타라 힐링을 여러분 사람들 만나시 가디언 자료 봤다고 안 척하시는 분들 있으면 카타라 힐링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래서 뭐 KD들의 1, 2, 3를 보고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일단 카타라 힐링을 보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태도와 책임을 받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포스팅하지 않았던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정보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뭐 인기나 또 내지는 돈이나 또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가디언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결국은 작은 이익 앞에 자신의 삶이 소외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서 방향을 수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의식 패밀리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타라 힐링의 이러한 기초들은 카타라 힐링 레벨 2의 연습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 카타라 힐링 레벨 1 마하라 재코딩 과정 이 마하라 리코딩 프로세스입니다. 이것과 또 발전된 치유와 물질 현현을 위한 라센타의 활성화를 시작하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 시에 카타라 레벨 2 결정봉인 격자의 하라 레벨을 활용할 것이다. 이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10 엑시에이 톤 라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결정봉인들 격자의 하라 레벨에 대한 우리의 탐구에서 우리는 12개의 1차 엑시에이 톤 라인에 대해서 공부해왔다. 12개의 1차 엑시에이 톤 축 A에 있는 톤의 라인인 거죠. A축에 톤의 라인이 있다. 12개의 1차 엑시에이 톤 라인은 바디와 생체 에너지장 내의 12개의 1차 수직 플로우 라인들 이며 이제 플로우 라인, 수직 플로우 라인, 이 버티컬 에너지 플로우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12개의 씨앗 결정 봉인들 각각에 의해서 투사된 겁니다. 프로젝트된 로테이션하는 그 다음에 단일 축에 그 다음에 성광 라인 시퀀스들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다. 교차 지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11번째와 12번째 엑시에이 톤 라인은 카타라 레벨 1의 12나무 격자의 중앙 수직 카타라 라인 주위에 소용돌이 쳐서 하라 라인과 중앙 바디 전류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카타라 라인, 마네 라인이죠. 거기 중앙에 거기를 감싼다는 거죠. 스파이럴 해서 바디 전류를 형성하고 이것이 거의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 엑시에이 톤 라인은 또한 머리 끝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다음에 양팔에서 손끝까지 바디를 통해 수직으로 실행하고 바디의 부위들을 해당하는 오라장 레벨들과 차크라들, 가타라 센터들, 결정 봉인들 DNA에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전류가 중앙바디 전류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와 차크라와 가타라 센터 결정 봉인 DNA에. 그래서 XA29의 시퀀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바디의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36928, 그 다음에 바디의 중앙에 1112, 중앙에서 바디에서 왼쪽으로 51774. 제가 이제 이거 맨날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472호로 안 했고요. 51774는 중앙에서 바디 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디의 왼쪽에서 중앙으로 한다면 472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공부 하시는지 36928, 1112, 51074 꽂힌 거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라인지 공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계속 외우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빨리 왜곡들을 정리해가는 작업들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x의 톤 라인 각각은 해당 바디면에 하나의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서 끝나고 여러분들 하나의 이 손가락 끝만 끝나는 겁니다. 손가락 정점, 그 다음에 발가락 끝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손끝이 저리고 붓고 발가락도 저리고 붓고 발은 오히려 나중에 옵니다. 손가락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들, 팔꿈치들, 어깨들 돌아갈 때 통증도 오고 또 그만큼 또 끝까지 에너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저림, 가려움 뭐 이런 증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이해들이 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닥만 보고 걸어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키가 크니까 남한테 튀기 싫어가지고 맨날 구부정하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책을 10권을 쓰면서 이제 목 디스크가 생겨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몸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척추 삐뚤어진 거를 보면은 그렇게 태어난 거죠. 형태 발생장이 그렇게 태어난 거고, 다 그래서 척추 휘어져 있고 어깨 말려 있고 뭐 손가락 다 뒤틀려 있는 것들이 정렬되려고 하니까 뭐 고통이 필연적인데 뭐 기꺼이 수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르마리로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라는 게 인간적 수준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판의 문제였다. 결국은 톤 라인이 정렬이 안 돼서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생겼던 문제였다. 그런 형판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태어났다. 내가 선택한 형판이고 운명이고 가족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상단을 통해서 수직으로 작동해서 10차크라에서 11, 12 XA 톤 라인과 하라 라인과 병합하고 발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10차크라에서 하라 라인과 병합한다. 10차크라와 11차크라까지 병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A 톤 라인과 이제 자오선 라인들, 메르디안이라고 하는데, 이 바디 내에 XA 톤 라인들은 바디의 자오선 라인들 2차 플로우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세컨더리 플로우 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현할 1차 홀로그램 스칼라 장을 설정한다. XA 톤 라인이요, 우리의 홀로그램 스칼라 장을 다 만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XA 톤 라인 중에서 1에서 C 톤 라인에서 이게 이제 뒤에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톤 라인 하나하나가 시퀀스, 성광 라인 시퀀스인데 성광 라인 시퀀스는 또 바이브레이션하고 오실레이션하고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축하고 어떤 때는 늘 수축되어 있고 어떤 때는 확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길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걸 통해서 변주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몸은 되게 위대하고 사람마다 다 얼마나 다른지 그 다양성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그 성광 라인 시퀀스,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 비율들이 곳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치유해 주겠다, 누가 나의 운명을 결정해 줄 수 있다, 이게 다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오선 라인들, XA 톤 라인들, 가타 센터들, 차크라들 사이에 해당 사항들이 이해된다면 자오선 라인들은 XA 톤 라인들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XA 톤 라인들은 가타 센터의 성광 라인 프로그램과 가타라 역자 레벨 3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자우선 라인들과 다크라들은 미묘한 에너지 치유 시스템에 사용되어 왔다. 서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밀한 아주 정교하고 정리하고 섬세한 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서틀 바디, 서틀 에너지 할 때 이거를 정교 에너지, 정미 에너지, 미세 에너지, 섬세 에너지 다 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미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틀 바디를 그 독일에서는 정미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정미한 정미소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이거는 묘한 거다. 서틀 바디를 해서 미묘 에너지, 미묘한 에너지 치유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자오선 라인, 그 다음에 차크라 시스템, 엑시 톤 라인들, 카트라 격자 레벨 3 사이에 해당 사항들을 적용함으로써 관련된 치유 테크닉들의 잠재적인 결과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 카타라 격자를 그림으로 가져오는 것은 핵심적인 원인 내에 건강을 위한 각인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그리고 생체 에너지 해부학의 다양한 레벨들을 재구조화하는 치유 과정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각인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 생체 레벨들 재구조화한다. 그래서 카타라 힐링 레벨 1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핵심적인 형태 발생장애 재패턴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재패턴하기가 뭐냐 하면 마라 실드에 손상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uncorrupted는요, 이게 오염된, 추락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오염되고 추락하고 탁하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잘못된 프로그램들의 원형을 마하라 실드가 갖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재패턴화한다. 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카타라 격자의 전기톤 프로그램들을 재설정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힐링 적용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정박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주파수기 때문에 이제 정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정박하는데 그라운드를 설정한다. 나중에 카타라 힐링 레벨에서 우리는 생체 에너지 해부학의 다양한 다른 레벨들의 영향을 주는 테크닉 적용 프로그램들을 탐구할 것이다. 카타라 힐링 레벨 1에서 우리는 생체 에너지 해부학의 다양한 레벨들 간의 상호 관계들과 요소들에 대해서 이런 상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벨들 이런 해부학들 간의 생체 에너지 해부학의 다양한 레벨들 간의 이것을 기본적인 친숙함을 갖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카타라 격자의 세 개의 레벨들 간의 기본적인 해당 사항, 기본적인 해당 사항들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카타라 센터, 카타라 라인, 호바체, 오라장, 인장 실드, 그 다음에 결정봉인, 액션 라인, 디온 지점, 차크라 여기까지 이제 공부한 거죠. 이것과 자오선 라인과 DNA와 같이 다른 에너지 해부학의 다른 측면들을 이해한 것을 통해서 치유의 촉진자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치유 촉진자가 되셔야 됩니다. 힘을 더 내셔야 되고 한 끗 더 해야 됩니다. 기존에 살았던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시간 나면 하고 또 이제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밀리게 되면 지금 주파수들이 계속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압도하지 않으면 기존의 낡은 프로그램들에 압도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더 한 끗 더 하셔야 되고 지금의 스타일대로 하시게 되면 계속 이제 뒤처지게 되는 룰을 범할 수가 있고요. 저도 계속 여러분들 속도만 맞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따라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냥 제가 진도 빼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좀 배려해서 이렇게 시간들 조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힘내시고 저와 함께하는 걸 보시면은 좀 더 우리가 정말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 촉진자는 더 정확한 치유 촉진을 이룰 수 있는 지식 기반을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우선 라인들과 자우선 라인의 카타라 힐링에 대한 적용 프로그램들은 카타라 힐링 적용 프로그램의 다음 레벨에서 탐구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를 당연히 이해자도 알고 있는 거죠. 했지만 이런 지식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마하라 실드 10, 11, 12 엑시옴 라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도라 실드,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그 다음에 튜라 실드, 텔룰라 실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 실드는 가슴 차크라에 현현한다. 이제 그림하고 지금 봉인하고 위치하고 조금씩 다른데요. 이렇게 텔룰라 실드는 여기에 현현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12차크라, 여기가 마하라 실드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시 실드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수직으로 작동하죠. 이 수직으로 작동하는 거. 마하라 실드는 여기에 현현한다. 그러니까 차크라는 거기 있는데 12차크라 여기에 현현한다. 발 아래 12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정리된 도표네요. 한 장에 정리된 도표 안에서 쭉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트랜스뮤테이션 되는 이 변형 상태 되기 위해서 지구 내액으로 들어간다. 지구 스타, 지구 내액 봉인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8번째 골드와 얘네들이 지금 골든 여러 가지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다. 지네들이 이제 다 먹을 차례다라는 골든도 쓰고 있는 거고요. 지네들이 이제 여지껏 7차원 주파수 갖고 우리 장난쳤는데 이제 골든을 쓰겠다 이런 의미도 하겠죠. 그래서 12차크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2차크라 장악하려고. 자기네들은 12차크라의 전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FA들은. 자기네들도 받겠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다, 알피, 베차, 마라, 라자, 화신, 소울, 오버소울, 아바타, 그래서 리시까지, 그래서 튜라도라, 메타트론, 하이드론, 헤드론, 바디가 있다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정확히 여기 보이죠. 10차크라다. 10차크라고 머리 위 6인치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보시면 여기에 11, 12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 2, 여기가 3이죠. 3, 6, 9, 2, 8.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 7, 12로. 근데 여기서 뒤집어지죠. 여기서는 여기가 4, 70, 11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부터 4, 72로죠. 여기는 4, 72로가 이렇게 됩니다.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은 5하고 8하고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쇄골들이 다들 이 쇄골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말려 있단 말이에요. 쇄골들이 이제 여기 내려오게 되죠. 5하고 8하고 아주 중요한 5하고 8 차크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근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육에서도 볼 때 이렇게 그물처럼 다 엮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안이 짧아져 있고 여기는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XA 톤 라인들이 나중에 다 동기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기화되면 똑같은 바이브레이션과 똑같은 오실레이션, 수축과 화적 진동들로 가져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만에 라인이라면, 여기가 만에 라인이라면 만에, 그 다음에 여기 만우, 만우, 그 다음에 여기 1의 라인이잖아요. 이 1의 라인에 흐르고 있는 여기 오실레이션과 바이브레이션 양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안에서도 또 하부 시퀀스들에서의 오실레이션과 바이브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누구는 짧아질 수가 있고 누구는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완벽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는 이 안쪽으로 더 말려 있고 누구는 바깥쪽으로 더 말려 있어.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다면 뒤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힘이 있는 대로 힘이 더 크게 작동하는 대로 뒤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뒤로 돌아가면 여기는 당연히 안쪽으로 말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역학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인 자체가 하나에서 구현되고 있는 하나의 성장 라인 시퀀스에서 구현되고 있는 오실레이션과 바이브레이션 양에 따라서 길이와 또 이제 있는 긴장 정도, 길이도 외적으로 길이도 그렇고 긴장 정도라든가 이완 정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모두 차크라별 걸려있는 자신의 DNA, 나한테 이제 파워를 잃게 하고 있는 유전자의 왜곡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더 이제 더 보여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A 토나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중앙 바디라인, 하라라인 전류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든 차크라의 이제 봉인들 연꽃으로 여기 에카로타라고 되어 있죠. 에카로타라고. 그래서 이 연꽃들이 이제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점 찍어 놓은데 여기 연꽃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 연꽃 포인트. 여러분들 여기서 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은 개화가 일단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개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다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섹시형 격자, 공리성과 결정체 시스템과 모든 해부학들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체 해부학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이 점들을 보면은 이 연구 포인트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투스 터치다. 로투스 연꽃 터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를 그래서 손끝으로 자기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테르 여기 재밌죠. 여기 우리 이렇게 에테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우리가 육손이었고요. 12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육손이라고 하면은 장애라고 하죠. 그건 기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뒤집혀진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 12가 여기에 흐르고 있었다. 11, 12가 이게 지금 오른손에 이 36928이면은 36928 이렇게 돼 있죠. 36928 이게 지금 오른손 엄지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네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36928 이게 처음 그렸을 때 손을 그리면서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볼까요?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36928 이렇게 맞네요. 새끼손가락부터 맞네요. 그럴 리가. 그래서 여기가 빠졌네요. 여기 8번이라고 써 있는 게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36928 여기가 엄지입니다. 여기를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군요. 엄지손가락 진짜 엄지손가락이 있었다는 거 요거 때문에 엄지가 둘이었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된가 잠시 헷갈렸는데 5번 8번 그 다음에 2번과 1번 세트입니다. 9번과 가운데 손가락 10번 네 번째 6과 7 근데 새끼손가락 3과 4 3과 4는 이게 태양 차크라 심소장의 차크라 경락이 흐르는 거라 새끼손가락은 심장의 파워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리고 기쁨과 성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이제 변형이 많이 오게 되면은 심장의 파워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을 얻기가 쉽지 않죠. 이번 생이 좀 슬픈 컨셉입니다. 힘없는 컨셉입니다. 엄지 같은 경우는 또 이 엄지는 파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의 왜곡은 엄지가 왜곡이 많으면 칼이 많다고 하는데 변형 파워하고 관련돼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체가 주파수 도약에 의해서 집중하게 되면 신체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파워를 쓸 수 있는 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통한 주파수 도약을 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 신체에 어떤 변형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힘을 못 쓰는 건가 보다 라고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배우는 거고 결국은 정신체가 의식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워를 깨어내서 집중적인 집중을 통하면 당연히 파워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한 끗 더 알았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파수의 립 프리퀀시 립, 주파수 도약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체의 핸디캡을 뛰어넘어서 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이게 트리니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쇼나 왜곡장들에 의해서 로툼을 방출한다. 이 로툼 에너지를 다 씻어내려면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얘네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크리스트의 십자가형이 체커보드 돌연변이에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 여호와 오늘 복인 때문에 7개 봉인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알고 계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톤9에 대한 공부들. 그래서 이게 에너지 망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요 오른쪽 보시면은 그래서 내부 크리스트 십자가형의 체커보드 돌연변이다. 그래서 25,500년 이래 지구의 템플라를 통해서 작동해온 플레이아데스 니비루 아누나키의 NDC 격자 체커보드 매트릭스의 음속 프로그램은 자연적인 불문자 시퀀스와 DNA 형판 1, 2, 3, XJ 톤9 1, 2, 3, 4, 7, 10과 XJ 톤9 5, 8, 11의 역전의 반을 역전시킨다. 그 결과로 DNA 형판과 XJ 톤9의 왜곡은 지구 생명체의
구현된 12차원 전물질 신성한 크리스토스 청사진을 차단해서 신체를 팬텀 매트릭스의 역전 매트릭스 전자기 전류에 연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왜곡들이요, 이렇게 체커보드 돌연변이에서 팬텀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더맨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수와 12차원 예수입니다. 는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다. 그는 스타게이트를 통해 상승했다. 거짓 십자가형 스토리는 아노 엘로인과 아누나키에 의해서 지구 생명체 내의 내적 크리스트 12차원 마라타 전류에 의도된 십자가형을 상징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그리고 체커보드 매트릭스에 의해서 XJ 톤9 차단물은 크리스트 십자가 상처들로 보여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왜곡됐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불문자 할 건데요. 이 NDC 격자, 디온 크리스탈 격자들이죠. 그래서 NCT 드림은 뭐냐? 크리스탈 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NCT 드림, Go Back to the Future 해가지고 아주 상징적인 자기네들 애전들 다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십자가로 죽지 않았다. 거짓 십자가형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12차원 예수, 그 다음에 9차원 예수, 이 여호와 예수가 장난을 치고 있고 5차원 아랍이 사제를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 유다도 2명 있었는데 이 유다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너는 평생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거다. 지금 누가 그러냐면 이 양반이 그런 겁니다. 배신자로. 하여튼 이렇게 마라타 의식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7개의 차크라, 이제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 7개의 차크라,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아래까지요. 이렇게 7개 차크라가 있었고 2차 차크라에 대해서 이 점을 찍었는데 우리가 연꽃 포인트하고 좀 닮아있죠. 연꽃 포인트마다 배는 이렇게 또 묶어놔서 한 번 더 꼬아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번 더 꼬인 이렇게 2번 이렇게 짧게 더 묶여져 있죠. 배 안에. 그래서 이렇게 찔린 상처는 비장을 차단한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찔리고 허벅지 찌르고 해서 예수의 살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찔린 상처는 비장을 차단하고요. 옆구리 찌른 거죠. 그게 못들이다. 여기를 못으로 박아놨다는 겁니다. 양손의 못들은 차크라를 차단한다. 근데 여기가 이게 이 못들을 빼내야 이게 쫙쫙 에너지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비자연적인 7개의 여호와 봉인이 구현된 죽음의 봉인들, 이렇게 여호와 아누나키 침입자들에 의해서 지구의 템플라에 이식된 행성의 비자연적인 7개 여호와 봉인들의 해제에 반응하여 점차적으로 활성화한다. 모든 여호와 봉인은 신체의 왼쪽 7XJ 톤 라인에 있다. 여호와 아누나키는 지구와 생명체들을 팬텀 매트릭스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호와 봉인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여호와 봉인의 완전한 활성은 팬텀 매트릭스 안으로 끌려간 의식과 아스트랄체와 함께 생물학적 죽음을 야기한다. 만약 여호와 봉인들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이 항성 활성화 주기 2017년이죠. 동안에 인체는 점차적으로 약화된다. 여호와 봉인들은 해제 후 3에서 10개월 후에 활성화한다. 고베카 코드의 사용과 크리스토스 트리온 메어제 영역 링크는 여호와 봉인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봉인들이 시간차로 해제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층들에서 정화되고 행성 템플라의 여호와 봉인 해제 단계들과 동기화된다. 고베카 코드 시퀀스를 12차원 마라타 전류를 실행하는 마라 봉인과 함께 사용하는 여호와 봉인을 정화하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이제 백화 코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와 봉인에 대한 것 때문에 이때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항상 활성화 주기에 2017년까지 됐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봉인 위치들이 해제 날짜가 있었고 2001년 이게서 제가 요 그대로 그 똑같이 또 활성화 되는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에서 이렇게 두뇌, 그다음에 심장 왼쪽 배, 왼쪽 뒷면
2001년에 송가선, 2년 1월에 목 왼쪽 임파선, 그 다음에 좌측 엉덩이 후면 2년에 엉덩이 탑입니다. 그 다음에 알토 메이저는 이제 두개골 움푹 패인데 있죠. 옥침이라고 하는 척추 위에 놓여 있는 건. 시상하부 왼쪽 어깨 상단 2002년 9월 목의 왼쪽 대동맥에서 2001년부터 해가지고 1년 거의 한 4개월 되나요? 1년 넘죠? 1년 4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봉인이 해제가 되고 그것이 3개월에서 6개월에 활성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봉인이 해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봉인이 두뇌 상단하고 왼쪽 면들 저는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속도가 이 순차대로 된 제가 보기에 한꺼번에 다 되는 느낌이 되지는 저희 지금은 하여튼 이런 이 빨리 돼도 순차는 있을 겁니다. 이런 시퀀스는 있을 것이고 3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발효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2016년 11월 8일 들어왔던 게 24년 11월 8일 11월에 아웃픽처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상단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시기입니다. 이게 아웃픽처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2차원 마하라 여러분들 신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할 때고요. 12차원 마하라타 크리스토스 전류는 현재 시점에서 2000년 1월 지구에 유용하다. 그래서 208,216년 이래 현재 첫 번째 항성 활성화 주기는 인류에게 니비로 십자가를 끊어낼 기회와 인체 내에 12차원 신성한 크리스토스 청사진을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DNA 형판, 생체 재생 마라봉인 테크닉들을 사용하는 것은 기원전 25,500년 이래 인간의 생명력, 과학적 DNA, 두뇌 기능을 감소시키고 종족격을 차단해왔던 NDC의 격자 체커보드 돌연비를 정화할 수 있다. 12차원 마라타 전류가 우리의 희망인 거 알겠죠? 저들도 지금 12를 노리고 10차원 전류를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골든타임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혼문이다. 자기네들이 혼문을 완성하게 되면 그래서 델피들이 열일을 하고 있다. 전류를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얼마나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용이 쭉 쉬우니까 읽을까요? 내용이 좀 많아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역학은 나중에 하고 뒤에 오늘 하기로 했던 재미있는 흥미로운 FA 메타포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짓 하는지 FA 메타포 하고 DNA의 생물학 해부학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어디까지가 가족? 여러분들 여기 다 다른 가족들. 이 서울 빌딩스 한복판에서요 고향과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민이 만두가게를 찾아서 떼부자가 된 거죠. 강남 건물을 사는 이 부자가 됐는데 이제 치료를 아빠는 돈밖에 모르고 엄마는 치료받지 못해서 죽은 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승기가 의대에 진학을 해서 출가를 합니다. 모든 것에 허망함을 깨닫고 그런데 이 의대에서 정자를 기증합니다. 정자를 기증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수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정자를 기증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520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출간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자기 아들이냐 아이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냐면 우리의 개념이라든가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우리 것들 흐릿하게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는 자식의 우주고요. 자식은 부모의 신이다라는 말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절에서 어머니는 자식의 우주, 어머니는 자식의 우주다. 그렇죠. 부모가 무너지게 되면 자식은 우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자식을 이끌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근데 자식은 또 부모 신이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지금 돼지 엄마가 추천을 하는 거죠. 자신이 자식보다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대단하다고 느끼다. 실제 여러분 이제 뒤에서 또 나오지만 오징어 게임에 나옵니다. 아이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는 살려야 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계속 치고 있는데 아이라고 하면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보다 의식이 아이는요 부모보다 의식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단정 지을 수 없겠죠. 그리고 아이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겠죠. 왜? 왜곡된 형판을 타고 나온 거는 다 똑같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그 영적으로는 다 동등한 위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노잉이라는 재난 드라마에서도 나중에 아이들만 토끼 인형을 가진 아이 둘만 우주선에 픽업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이는 부모보다 의식이 더 순수할 수 있죠. 기회가 더 많죠. 이들은 11, 12, 아직 22, 33, 44를 안 겪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나이가 지나가면서 실제 형판을 계속 활성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카르마 입자들은 여러분들이 입자 반입자를 통합시키지 않고 계속 이원성을 선택을 하면서 고입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카르마 입자를 더 축적을 시켰겠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들을수록 부모의 의식은 또 추락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순수한 에너지를 봤을 때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1밀도 만약에 초등학교 한 22살까지 이 아이들이요 부모보다 더 대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의식은 아직도 1밀도 상태이다면 1밀도 상태의 의식을 깨우고 있다면 아이들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더 순수하고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다. 아이들을 신처럼 떠받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신이다. 이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돼지 엄마가 되고 자식에 집착하게 되고 자식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인 것처럼 자랑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물학적인 아빠가 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물학적 DNA가 유전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고아가 되자 부모를 찾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 입양하기 위해서 결혼 결심합니다. 둘이 직원이었는데 비서 같은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판명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하도 교수의 이 지침에 따라서 정자를 방출하기가 기증하기가 어려워져서 짜장면 배달집 애들 꼬셔가지고 대신 정자를 주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안에 520명 안에. 그래서 아주 웃긴 얘기들. 그러면 DNA 지금 형판 다른데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에 우리 다 6520에서 우리는 우리가 5밀도에서 3밀도, 2밀도, 1밀도에서 다르게 출발한 뭐 엔젤릭 휴먼 파종 1, 2, 3가 다 지금 지구에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외형도 다릅니다. 자기가 입은 바디 형태도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실제 하나의 의식에서 나왔단 말이죠. 하나의 의식에서 우리는 다 6520을 거쳐서 들어왔고 하나의 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의 의식에 분화된 모습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짜 생물학적인 아빠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어디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계속 가족 사진 노래 사진 찍어주는 그 무료로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하고요. 가족 사진 노래 부르고 가족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라다이스 천국에 잠시 간다. 잠시 가서 그 다음에 여긴 잠시 가는 데다 인터루드라는 표현을 썼던데 잠시 천국같이 천국에 가서 누릴 만큼 누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 블랙홀 시스템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천국은 파라다이스는 잠시 있는 데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그리고 이 블랙홀의 실체는 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주고 마지막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후의 만찬을 저들이 주는 미끼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럼 오겐 보겠습니다. 지금 망했습니다. 제 망한 거는
케이팝 때문에 망한 겁니다. 헌터 모스트 때문에 지금. 근데 망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 5, 6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십니까? 이밀도입니다. 예, 그리고 22 주인공 22 333 이렇게 4, 5, 6 숫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밀도 감정체 3차원 정신체 2차원 감정체 3차원 정신체의 숫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추락한 엄마 그리고 여기 둘 간의 미혼모의 아이가 태어난 게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얘가 대신 게임에 참여해서 얘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죽고. 그러면 왜 내용 자체가 일단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 아이가 죄가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죄가 있는 거죠. 우리는 형판에 왜곡이 있는 건데 이들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한테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이는 가장 순수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사회되지 않겠니? 이게 주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할머니가요 자기 자식 죽이는데 어머니가 미혼모야 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4, 5, 6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또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먼저 죽죠 여기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독식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죄에 추락한 아빠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과 거짓말과 그 다음에 추락과 타락을 상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분노의 아이콘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저버린 이 남자에 대한 분노로 결국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마다 이번에는 공엑스 게임에 계속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 기회를 주지만 이미 그들은 우리가 다 이 게임을 지속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판에는 계속 기회를 주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 몫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할 거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지금 모두 다 설득력을 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을 바꿨죠. 어두고 슬픈 이야기가 될 것이다. 16년 후에 오징어 게임 3는 그래놓고 이번에는 평가가 엇갈려도 나름 해피엔딩. 사이코가 따로 없는 거죠. 지금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상속이 어디로 가냐면 얘가 이제 456억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 전 1차에서 받았던 405 미국의 딸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합니다. 이 병원이 진전을 해서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 어린 애들이 이 게임을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거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악당 역할만 하고 있는 설득을 합니다. 이 정자한테 아직도 사랑을 믿냐, 사람을 믿냐.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이면 믿는 거고요. 인간은 지금 아직도 섀도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어서 구리답니다. 구리. 그러니까 지금 2부는 다 죽습니다. 2부가 죽는데 별들에게 물어봐에서도 2부가 우주선에서 섹스를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2부는 죽습니다. 죽는데 뼈가 부러져서 애를 낳다가 이제 죽는데요. 이 지금 2부가 죽는 게 뭐예요? 지구가 죽는다는 겁니다. 지구가 이제 지구가 2부죠. 자기 우주기 때문에 여성 우주기 때문에 지구가 죽는 건데 그 자식들은 어디로 가나? 블랙홀로 데려간다죠. 2부의 죽음과 이 666 여러분 이가 더하면 6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6하고 9하고 합하면 그 다음에 게임에 참여하고 주어지는 상속 계속 이 게임을 상속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영희에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철수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철수 둘 다 이제 외가리 보이들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외가리 보이들 아누비스와 그 다음에 이제 델피들까지 사용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망했는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왜 망했는지.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DNA 여러분들이 지난 겁니다. 엄청. 왜 그래요? 얘네들 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이제 재직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지금? 이거를 DNA 처음에 나온 노래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근데 보면 첫눈에 알아보게 된다.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에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그래서 피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의식 패밀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들한테 의식 패밀리에 피가 섞여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접근 태깅이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식 패밀리에 추락하지 않은 가디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들이 이렇게 피를 찾고 있고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이랍니다. 우리가 수학적 매스매티컬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율법이랍니다. 변하지 않는 우주의 섭리랍니다. 운명의 증거랍니다. 꿈의 출처랍니다. 섀도우에서 지네들이 난장을 우리 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납치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는 완전 달라. 운명을 찾아낼 둘이야.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한 세계를 넘어서 우리 전생에도 아마 다음 생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떠들었던 지가 이제 꽤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몸을 어디에 말하냐면 에러바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러.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ERR 이렇게 쓰고 있지만 자기네 약어로 쓰는 거 랄랄라 나오죠. 랄랄라 랄랄라 세이 랄랄라 세이 여러분들 세이 랄랄라 세이 8 and 13 여러분들 세이 7 하시면 안 됩니다. 세이 랄랄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파워풀 랄랄라 내가 지킨다 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두 다 이제 겁쟁이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고통 속에 불태워라. 우리를 고통에 처박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처박고 원나잇 온리 하룻밤 사이에 다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미치도록 해라. 이렇게 고클레이즈하게 해라. 이렇게 떠드는 게 파이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파이어 코드입니다. 불문자. 파이어 코드, 불코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DNA의 불코드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계속 이렇게 피에 대한 얘기들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피를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상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요겁니다. 지금 이 친구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친구가 하이브리드인데 우리는 헌트릭스, 너는 끝 니네들은 끝났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인기들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 남자 아이돌 그룹들을 만나서 얘네들의 인기와 에너지들, 팬들의 인기를 뽑아서 얘네들을 죽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진짜 아이돌 이야기 이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데몬과 하이브리드가 세상을 구하다. 이런 컨셉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가짜고 이게 진짜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9차원 여호와 예수가 12차원 제수와 예수의 트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신의 형판은 12차원 전류를 흐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랑 12차원 형판을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기 후손을 통해 통치하려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차원의 그 상승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겼었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피를 섞어서 여기 15차원 형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데몬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몸에 문양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숨기고 살다가 이렇게 다 가리고 살다가 나중에 다 벗어 던져버리거든요. 알게 돼가지고 여기 노출이 돼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남성의 의식과 지금 여성의 의식이 다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깨어나서 12차원 전류를 흐를 수 있다고 하면 남성은 흐르지 못하죠. 그런데 자식은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추락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지금 남성과 자식을 공략을 하게 되죠.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남편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자식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섣불리 자식이 나보다 낫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남성이 추락한 의식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내 자식은 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자식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많이 닮았다라는 이유로 이 남성의 피를, 아빠의 피를 부정하게 되면 이 아이는 정신적인 분열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남녀가 만나서 자식이 만들어진 유전자가 어떤 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친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악마적인 모습을 계속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그 혼문이라고 하는 골든 혼문, 골든 혼문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 이 악마의 피도 다 정화가 될 것이다. 그때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흥미로운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계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령 헌터 3명, 악령과 싸우는 테마사가 되어 있고요. 인간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브리드, 데몬이 싸운다. 그리고 혼문이 생기면 데몬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 보이스 저승사자. 이밀도 아누비스 외가리 보이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마에게 영혼을 판, 자신의 욕망을, 가난을 싫어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규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아이돌로 변신까지 하고요. 그리고 팬들의 영혼과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규마에게 바칩니다. 규마의 목소리 또한 이 보시면 월드 투어 여기 있죠, 화려한 무대에 내려온 팬들을 구하기 위해서 악령에 맞서는 퇴마사가 되는 이중생활을 한다.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가.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빼앗은 악령 규마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저승사자들을 보이그룹으로 만들어서 인간 세계로 보낸다. 그렇게 탄생한 5인조의 사자 보이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때 에너지를 후 빨아먹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뭔가 FA들 거짓말하고 있는 에너지들한테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럼 훅 에너지들이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샤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천상의 계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여줍니다. 주파수 높이세요. 계속 발각됩니다. 이런 멘트를 띄는데 주파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3차원에서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외부 이제 자기를 쫓아오는 그룹들에 이제 관심을 보서 막 대화를 하니까 계속 주파수 떨어지면서 이 사람의 그 데몬들한테 눈에 띄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훅 넘어가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호기심에 또 FA 장난질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뺏기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다 뺏기고 왜 저한테 왔을 땐 다들 돈들이 없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다 돈 주고 강의 듣고 다 하시면서 저한테 오시면 후원도 안 하시고들 슈퍼챗도 안 하시면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부터. 그때도부터 장난치는 지금 황금똥 누는 아이들 사이부터 생협에 이런 데다가 다들 돈 갖다 바치고, 대체 이야기에서도 다 돈 갖다 바치고 저한테 오면 이제 상담만 받고 이런 경우들 평생 이번 생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에너지 털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도 배운 게 있다라고 미화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래도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하는 건 지금 최성수의 그 여러분들 보시면 위스키 언더락, 위스키 여기 보시면은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그 다음에 이 노래를 얼만큼 나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그 다음 가사 두려워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에너지 털린 거 인정하기 싫고 그래도 배운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들을 하면 의식이 흐려집니다. 에너지나 파워를 뺏긴 거에 대한 돈이고요, 시간이고 에너지입니다. 돈, 시간, 에너지가 하나 되기다. 이걸 뺏기고 나서 아름다웠어, 그때 즐거웠어, 그때 좋았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두려워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에너지 뺏겼다. 왜? 돈 주고 배웠는데 카타라 힐링 하나 제대로 못 배웠다. 이런 관점 필요한 거고요. 30만 원 매달 3만 원씩 돈 주고 옷 사고 강의 듣고 했는데 내가 얻은 게 없다. 내가 잘못 산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너지 뺏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죠. 지금 카타라 힐링을 배우셨는지 못 배우셨는지는 또 그리고 그들이 그걸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분별하는 정확한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돈과 시간과 에너지다. 그 다음에 파워다. 내가 그들한테 힘을 잃었다. 혹했다. 그들한테 에너지 털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키실 줄 아셔야죠. 앞으로는 절대 여러 단체나 영성단체나 종교단체에 기웃기웃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죠. 이제 가디언자를 공부할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 그렇게 사셨다면 절대 내가 에너지 파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한테 에너지를 일정 부분 털렸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주파수 복원하겠다. 더 이상 파워를 잃지 않겠다. 이런 관점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 하면 얘네들이 나옵니다. 호랑이들이. 제가 꿈에서 얼마 전에 지금 얘를 봐가지고 고양이보다 크고 호랑이보다 작은 얘네들이 뭘까 했더니 저승자와 하리브리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연락체계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주인공인 얘하고 이 여자애하고 하이브리드 피 섞인 영혼하고 얘는 추락한 영혼이죠. 피 섞인 영혼하고 얘네들 연락해주는 연락책으로. 근데 호랑이는 누구냐면 한국을 상징하죠. 여기 새가 저승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얘네들이 메가리 보이들의 추도판이겠죠. 엔키마르드 환웅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이병헌이 연기했던 이 귀마는 여호와 엔키 환웅 다 같습니다. 같은 존재들에 대한 분신체들이겠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를 처단한다. 이 도깨비는 한국의 상징인데 인간의 에너지를 흡혈하는 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악마 뿔 달고 얼마나 놀았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FA에서 이게 3, 4차원 동시 공격입니다. 욕망하는 인간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주어서 사람을 부린다. 지금 욕망을 했기 때문에 가디언자라고 욕망하게 되면요 저들이 붙는 겁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준다. 너한테는 건강과 행복과 돈과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하면서 우리가 가디언자를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싫어 누르고 다닌다든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들 부하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악기들을 불러들여서 에너지를 흡혈하게 하여 바친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우리가 서프트라다 그랬잖아요. 미세하고 정교하고 정밀한 겁니다. 정교하고 정밀한 건데 FA들의 모드는요. FA들의 모드 이 가짜라고 하는 건요. 늘 빈틈이 있고요. 빈틈이 있고 허술하고요. 정교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미묘하지 않습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패턴이 뻔하잖아요. 며칠마다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싫어요 꾹 누르고 가고 그래서 니네들이 언제까지 외가리 오바짓 하는지 보자 이거죠. 외가리들이 왜 악기들이 빨아들인 에너지를 다시한테 바친다. 여기 귀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서 이 영혼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스타더스트로 돌아가고 자기 에너지를 얘한테 이제 넘겨주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지금 1밀도 4차원 에너지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대피 섀도우라고 하면 4, 5, 6차원을 컨트롤하는 에너지인데 대피 섀도우한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나쁜 놈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도 선악 게임인 줄 알고 이것들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아누나키도 심어놓은 아젠다고죠. 그래서 지금 호랑이 나왔잖아요. 지금 호랑이 누굽니까? 이 호랑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가 지금 한반도가 생긴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호랑이는 한국이고 새는 조인이죠. 그래서 엔키마르도 환웅 장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트 그 아시아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한반도 지구를요. 지금 미국에서 거꾸로 놓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베이징, 그 다음에 도쿄, 그 다음에 여기가 거기죠.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이베이부터 해서 이게 마닐라까지 연결하는 여기가 지리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북극 항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까지 연결을 하려면 여기 지금 부산항이 제일 짧다는 거예요. 이 루트가 여기를 동북아를 컨트롤하기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여기를 놓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북한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이 배짱을 부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넘버 47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로 당장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개방할 겁니다. 개방해서 트 말대로 원산에다가 리조트 쳐주고
지금 보니까 93년도에부터 95년도에서 원전을 심포에다가 다 젖었더라고요. 엄청나게 이제 여기를 버티게 해준 것도 이 남한과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이 합작으로 여기서를 유지를 시켜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는 개방으로 나타나거나 지금 이거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26년 초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2026년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걸 우리가 피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얘네들이 개방이 된다면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는 이 격변의 시기들을 이제 내년에 겪게 되면 우리가 그 상태까지 갈 때까지 정신체를 무장할 수 있는 3차원 태양총 신경체를 깨워서 정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3차크라 공부를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쟤네들의 파벌 싸움과 지지부진한 뻔한 행보들 안에서 우리는 좀 더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좀 일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불일사자를 왜 가져왔냐면은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일꾼이고요. 그리고 일꾼이고요. 라이트 워커입니다. 위에 이제 저승사자 도깨비. 여러분들 그 공유 이동 나온 거 보셨죠? 여기에 저승사자를 브로맨스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미키 17이죠. 미키 17입니다. 여자애들 다 젤리고 제니고 빌리진, 유진, 미키마우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롤리팝, 소다팝, 막대사탕, 몬스터킬러 음료들, 또 그냥 군사 게릴라, 저항군, 반군, 어센션 이런 것들.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 10일 전쟁 이름이요 라이징 라이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언 사자 보이스의 이 뜻이 우리가 이 의미를 두 개 갖고 있는 겁니다. 라이언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또 일을 하는 부리는 자, 일을 부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일사자가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거를 파자를 해보면은 이게 사람인이잖아요. 그 여기는 역사사입니다. 위에다가 딱 글을 그어버리면 관모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벼슬아치를 하고 있는 거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자 사관에다가 무당에다가 사람을 부리는 자자를 결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글자하고 이거 흔들어내는 방울이잖아요. 귀신 부르는 방울입니다.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4차원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자는 일을 기록하는 역사 사자에다가 사람을 다스리는 사자가 되고 이게 일을 맡긴다. 일사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일사자 사자의 의미 그들의 일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디언자 갖고 장난을 치거나 저한테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실어 눌러대거나 하시면 그들의 일꾼 되는 겁니다. 제가 저의 뭐 어떤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가디언자를 이 정도 공짜로 보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하지 못할 망정 와서 싫어요 꾹 누르고 다니고 내용을 보지도 않고 왜 저러는지 왜 저러겠습니까?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를 방해하는 것이 저를 방해하는 것이 뭐 하여튼 그들의 일꾼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무당들 신내리는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능력을 오늘 이제 초능력에 대한 개념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 되고 싶은 남들보다 나대서 이 나르시스트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당 신내림을 받고 영안이 열리고 신통이 열리면서 자신 자랑하고 싶겠죠. 영성 공부 잘못하면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의식만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능력을 원하게 되면 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게 20만 명이라고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이게 왜 늘어나느냐 AI 시대에. 전 세계 샤먼 중에서요. 수는 엄청 많고요. 능력은 작두 정도다. 근데 실제 전 세계 샤먼에는요, 막 정말 천안통 열리고 미래보 이런 농류에서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작두 정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주 봐주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한국이다. 갈등은 80%, 갈등 제일 많이 하면서 비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신을 뭐 800만 명 이상 모시고 있는 정도로 신을 모시는 나라도 그들은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답니다. 우리나라 같이 비의존적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먼 전공하시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생물학적 DNA와 생태 환경적 요인의 결과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 속에 이게 흐른다는 거죠. 예, 그분 얘기가. 근데 중앙아시아 정말 많다. 초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처럼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샤먼과 한국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고요. 그리고 신과의 연결을 위해 대행자가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널링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뉴에이지 채널링, 은하 문명 책들에 빠지게 되고, 저들의 뉴에이지 책들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웠고 또 알고 싶은 호기심도 있지만 실제 내 안에 중요한 파워를 끼워야 된다는 관점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죠. 지금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심리학, 인류학, 뭐 문화사회학 등이 대체하면서 이런 이성적 합리적 사고와 태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속이라고 하지 말고 무교라고 해야 된다. 무교의 원칙은 하나됨이고 연결됨이고 공동체 유지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우리가 지금 이 가치는 프리덤 티칭에서 주장하고 있는 프리덤 티칭 가디언들의 티칭 안에 있는 가르침들이잖아요. 하나 되고 연결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문명이 몰락하다 교체의 시대, 공동체가 붕괴하고 도덕성이 상실하는 시대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더욱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대행자를 원하는 힘, 파워를 원하는 힘, 지금 파워를 이들한테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이나 아이돌이나 우상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채널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파워를 계속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파워는 더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붕괴하는 저들의 전략,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된 이상 모든 문명은 망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 땅, 또 내지는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되어서 이제 가격이 쌓여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데 계속 법망들이 투기를 조장하거나 땅값을 올리고 부동산 값을 올리는 행보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명은 몰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성의 상실의 문제, 이건 지금 때가 왔다는 거고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문명의 발생지, 이게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죠. 수메르, 아누와 엔키 문명 시작지, 이 아프리카에서 터키, 초승달 지역을 거쳐서 중동이요. 그다음에 만주를 거쳐서 동쪽으로 동진한 세력들. 거의 뭐 이거 환파 스토리인데요. 결국은 지금 빠 문화가 되게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아이돌 지금 소니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었는데 저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겁니다. 빠 문화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래서 한번 파벌이 돼버리면 이성 합리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덫에 걸려 있다라는 거고요. 처음으로 해가 뜨는 곳을 떠난 민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은 박달나무, 이 멀리서 보면 밝은 달이라는 게 양달, 해를 상징합니다. 양달, 해를 상징하고 해를 추구하는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아누 엘로힘 여호와 아누나키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박달나무 민족이고 신단수 아래서 생명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내 테마를 하려면 사이비로 사람을 막 쳤습니다. 귀신 나가라고. 그러니까 늘 무당, 귀신 이런 거하고 아주 친숙한 도깨비 이런 거하고 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끝까지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됐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내려온 겁니다. 동방의 민족, 아침의 나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 터키, 중동, 이 만주를 거쳐한 이 세력들의 흐름 5,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을 가지고 오행성, 이 무궁화 꽃잎이 5개잖아요. 오방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진했다 5,000년 동안에.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와 세계 이 정말 기막힌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산 항해대왕거, 알래스카 그린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막 격동의 이게 안 보이셨겠네요. 격동의 한복판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무속인 이변면 시대 여러분들 절대 작두 타시면 안 된다.
무속이 되면 안 된다. 채널해도 안 된다. 결국은 내면의 파워를 깨워야 된다. 결국 파워를 사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파워는 선한 의도로 사용됐을 때 선한 의도로 돌아오고 파워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과 시간과 또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것도 다 파워인데 이것을 쓰는 데 있어 선한 마음으로 쓰면은 선하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FA 전략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삥에 뜯기는 에너지를 자꾸 쓰게 되면요. 결국 돌아오지 않죠. 내 파워가 커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계속 에너지가 이제 누수되고 털리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하고 시간하고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택틱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파워를 유지하는 방법, 내가 선하게 쓰고 선하게 더 크게 증폭받는 상태, 내가 돈을 썼으면 내 파워가 강력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욕망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 내 파워는 오지 않는다. 그건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시간들 잘못 쓰고 있는 거고 한 끗 더해서 파워는 잘하는 겁니다. 힘은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사실 게으른 걸 좋아하고 편한 걸 좋아하고 나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안 쓰려고 하면 파워가 계속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식욕과 성욕과 색욕이죠. 성욕과 색욕. 색욕, 성욕 똑같네요. 색욕과 수면욕입니다. 이걸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이 와도 한 끗 더 보고 자는 얼마라도 더 보고 자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라든가 또 내지는 성적인 것들 또 제한들 하시고 물질 세계에서 돈 벌려고 하는, 제가 뭐 주식강이나 부동산 투기 또 코인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폭발하겠죠 지금.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이런 것들 에너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수집하려고 에너지를 뺏기는 동안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DNA 더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초능력은 원하지만 이런 무속, 누가 에너지를 줄 것인가, 어떤 에너지가 나를 압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가 하나의 의식 패밀리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지금 500명이 되어야 라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또 얼마 안 되겠지만 이제 광고비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500명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거는 거의 요원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 안에서 정신 안에서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의식을 어떻게 하나로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이 산을,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배탈이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고 테더라인을 타고 그래서 타기 위해서 노미시아스로 들어가고 프로가 실드를 만들고 순수한 플라워 피플로 거듭나서 끝내 어떻게 신과의 연결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다음 보여드리고 싶은 거, 여기 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꿈에서라도 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꿈에서 이해샤를 봤는데 제 동시자니 꿈에서 보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웃고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제가 돕고 있었고, 하여튼 그 얘기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벤시 에너지장 치유해서 우리가 에어 코드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도록 힘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도 많이 설정해 주시고 카페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FA 도서관 채널 호스트 마스터즈 카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DNA 정크 DNA 실체에 대해서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